자, 152페이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의 의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1번을 읽을 때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무슨 표시예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 표제부는 며칠? 1개월이라고 그랬죠.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뭐예요? 각호월구로 했죠. 각호월구.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이건 무슨 등기부라는 거죠? 전산 등기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 부분에서 이제 논점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떨어지니까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이제 접수 시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기. 요 세 개를 이제 3단계로 구분해 놔야 됩니다.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똑같아. 민법하고 논리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사표시 효력 시기가 관련돼서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쓰고 읽어봐요.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고 읽는다. 그렇죠? 거기 어사표시 단계야. 우리 등기도 접수 시기 단계가 있고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단계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자, 썩으라고 읽으면 기초 체력이 안 된 거야. 이게 이제 한자로 바꿔야죠. 여지주의. 요거는 뭐예요? 발신주의. 요거는 도달주의. 요거는 여지주의. 우리 민법은 그러면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도달주의 A가 뭐예요? 발신주의죠. 그럼 발신주의가 빨라요? 도달주의가 빨라요? 발신주의. 고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야. 느낌은 이렇게 감아야 돼요. 자, 무권 대리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무능력자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천천히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나온 거야. 일단 발신주의를 애울 때 감은 그렇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감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어사표시 단계도 이렇게 있듯이 효력 단계가.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도 뭐예요? 단계가 있어. 접수 시기. 그러면 전산정보 처리적에 저장되면 접수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접수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에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지금 완료 시기는 뭐한 때죠? 교합한 때예요. 교합한 때. 자, 그러면 왜 교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이게 전산등기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봐봐요. 종이등기부에서는 등기관이 도장 꾹 찌르잖아. 이게 뭐예요? 날인이야. 그러면 날인. 도장 찍으면 완료되는 거예요. 지금 전산등기부에는 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 등기관이 식별 번호를 부여해. 그러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고 딱 식별 번호가 부여되면 그게 바로 교합이라는 겁니다. 교합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완료 시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말 때, 접수할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라는 거. 다시 잡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거 항상 나오죠.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다? 접수한 때. 그러면 152페이지에 관련돼서 의 부분의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딱 잡아서 숙지해야죠.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조건 반사로 이제 나와줘야 돼. 접수한 때, 저장된 때, 교합한 때, 저장된 때, 접수한 때, 교합한 때, 교합한 때, 접수된 때, 접수한 때. 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딱 기초공사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저기 이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기능. 기능은 뭐, 그러면 기능은 앞에 뭐가 생략되느냐? 이게 바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의 기능입니다. 등기의 기능. 이 기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역할이 된 거예요. 역할.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등기의 역할은 몇 개냐?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등기의 역할을 하는 거. 근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여기는 요거하고 차이점이 나타나죠. 저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기능. 요거는 등기부의 기능이야. 그러면 등기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와 갖고 올고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은 아까 표제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가 사실의 등기고, 갖고 올 거의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야. 그러면 권리의 등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요 추정력과 관련돼서 표제부 등기에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추가 뭐예요? 추측. 표제부는 사실이고. 그럼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추정력은 어디에? 권리의 등기에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요. 책을 읽을 때.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의 기능. 여기는 등기의 기능이라는 거야. 기능.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초공사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법을 배우겠어요? 아침에 뭐예요? 계약서 많이 쓰고 왔잖아. 아침에 뭐예요? 저는 ITX 타고 왔으니까 운송 계약을 썼잖아. 왜 학원에 왔어요? 강의 계약이 돼 있으니까 계약을 쓴 거야. 저기 뭐예요? 그러면 저기 역 앞에서 뭘 샀어요? 담배를 하나 샀죠. 담배를 하나 샀어요. 그게 바로 소비대차 계약을 썼잖아. 오늘 계약서 몇 통 쓰고 왔어요? 3통 쓰고 왔어. 3통. 그렇죠? 3통. 계약.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여건이죠. 자, 계약의 재료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래서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은 뭘까요? 이게 법률 사실이잖아. 법률 사실.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거 아니에요. 어사합의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사건,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법률 효과가 돼. 법률 효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첫 시간에 지적 배웠잖아. 그럼 지적에도 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재료가 뭔데?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게 바로 지적의 3요소가 돼. 그러면 계약에도 재료가 필요하죠. 청약과 승낙이 필요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건이야. 자, 법률 사실이죠. 그러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그러면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관계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 효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과의 원인이에요. 결과. 이거는 뭐예요? 원인이죠. 그러면 법률 효과의 결과가 뭐예요? 이게 바로 득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경? 득실 변경. 그러면 득실 변경이 뭘까요? 이게 바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 그러면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게 바로 변동이야. 변동. 자, 뭐예요? 공부를 하는데 봐봐요. 엊그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기가 막혀. 읽어봐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러면 봐봐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대리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실익을 외워야죠. 그러면 수권행위에 따라서 수권행위가 있으면 임의대리, 수권행위가 없으면 뭐예요? 법정대리가 되죠.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뭘까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안 되는 거야.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뭐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능동대리, 수동대리 들었으니까. 그러면 능동대리, 수동대리 기준이 뭘까요? 제가 의사표시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잖아. 의사표시 받으면 수동대리, 함은 능동대리가 되죠. 그러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그러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뭘까요? 무권대리 차이점은 바로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거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 자,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 그러면 봐봐요. 대리권의 존재가 뭐예요? 이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권이 존재가 해야 특별 대리권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합치니까 뭐예요? 뭐가 나와요? 바로 대리의 개념이 나와. 대리라는 것은 대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대리 조금 한다고 해서 대리. 그렇죠. 대리라는 개념도 못 잡고 대리를 배우고 있어요. 대리란 누가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를 의사 표시를 하거나 받은 자로서 그 법률효과를 누구에게 기속시키는 것,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것. 자 그러고 나서 공부가 조금 됐다고 그만해져요. 그렇죠. 그만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야 오늘 오전에 들어가면서 야 도혁이 너 일요일날 시간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자 내일 모레 뭐예요? 수능을 보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뭐예요? 자 일요일날 특별 그래야 내가 뭐예요? 일요일날 특강을 안 잡지. 도혁이 뭐예요? 특별 관리를 좀 하고 싶어서 암기 과목 4시간을 좀 어떻게 공부하는지 요령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 중학교 때 한번 요령을 가르쳐줬거든. 그러니까 요령을 가르쳐주니까 전부 뭐에 100점이 나와서 나온다고. 뭐에 암기하는 요령도 알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요령이 중요한 거야. 요령. 그러면 고등학교 지금 야자를 벌써 들어가거든. 야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연습 그러면 야자를 이제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 2시간 반 동안 병신같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활용. 그러면 그날 배운 거 뭐예요? 암기 노트를 딱 해서 뭐예요? 그날 자 사회를 배웠다. 그러면 그날 배운 거 뭐예요? 딱딱 요약을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되면 그거만 숙제하면 뭐예요? 암기 과목 뭐. 그래서 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미리 뭐 일주일 전에 통보한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통보 안 하면 안 해요. 다들 뭐 바쁘기 때문에 없어. 집에 아무도 집사람도 애들 가르치러 가고 저도 뭐 도예기나 학원 가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밥도 혼자 챙겨 먹어야 돼요. 혼자 챙겨 먹어야 돼. 혼자 챙겨. 그럼 뭐 다들 바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덕실 변경은 뭐라 그래? 변동이야 변동. 여기 한번 읽어봐요. 법률 사실 몇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한장하겠는 거예요. 한장하겠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죠?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져. 사건. 그렇죠? 벌써 공부가 민법 합격한 사람은 벌써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지는 걸 알고 있거든. 용태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포함되는 거. 사건은 뭐예요?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은 거. 제가 사망하고 싶어 사망해? 일종의 대사건이지. 그렇죠? 제가 출생하고 싶어? 그러면 낳아주니까 출생한 거지. 그러면 출생과 사망 일종의 인생에 갖다 대면 대사건에 해당되는 거야. 자, 용태는 그러면 그러면 두 개가 또 있네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죠. 내부적 용태는 우리 소유 의사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의 용태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간접적 용태는 뭐예요? 선의 악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외부적 용태는 나갔다 적법행위 뭐예요? 위법하게 나갔다 위법행위. 위법행위는 몇 개? 2개. 750조 불법행위와 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네. 자, 적법행위로 해서 말로 해서 어사표시가 있고 2개 준법률행위가 있네.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표현행위가 뭐가 있다? 비표현행위. 표현행위는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골격을 기초를 공사해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초가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청약과 성락은 무슨 표시다? 어사표시죠. 적법행위로서 어사표시는 읽어봐요. 법률 사실이야. 그러면 여기 법률 요건을 보니까 법률 행위가 있더라 이거예요. 법률 요건이 있더라 이거예요. 법률 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법률 규정이. 그럼 법률 행위란 어사표시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그러면 법률 행위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어사표시. 그렇다고 법률 행위가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야. 그 물급식으로 뭐가 있죠? 알파가 있잖아. 한번 봐봐요. 자, 우리 혼인하자 의사표시에서 그럼 별도로 알파가 하나 필요해. 이게 신고야.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 이게 신고. 이게 그러면 법률행위는 당연히 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다. 어때?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법률행위 읽어봐요. 법률 규정. 규정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외의 것을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봐봐요. 186조에 물권 변동이라고 써놨어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186조에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어. 뭐라고? 등기하라. 법률 규정은 법률 규정이한 물권 변동은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를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 186조는 등기하라라고 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등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등기 역할은 성립요건제의 등기 역할이고 이때는 처분요건제의 등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무슨 표시? 어사 표시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은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 187조. 단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럼 187조의 논점은 뭘까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럼 187조는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한 거야. 상속, 아버지, 사망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봐봐요. 여기 앉아서 186조 사육, 기타 외워요. 법률 규정에 한 물건 변동 막 외워요. 그걸 외우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기준과 관련돼서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일단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기준이 있는 거야.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근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점유취득시효가 있거든. 점유취득시효가 있거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취득시효란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는 게 취득시효야. 근데 사실 상태에서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매개 역할이 필요해. 이게 바로 등기야. 등기.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어사표시가 없지만 그러면 등기해야.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준표현하게 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뭐라는 거야?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논리를 성립해야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애외 조항이다.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애외. 다시 읽어봐요. 애외. 애와. 그쵸. 안기. 그쵸. 안기라. 자, 그러면 일단은 기준이 이제 마련해놓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지웠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갖다 붙여보죠. 자, 집이 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제 문제. 그건 뭐예요? 이제 여기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자꾸 그래? 집 그러지 마세요. 집 그러지 말고 건물이라고 그래. 이제 건물. 집 그러지 말고. 이제 배운 사람은 집 그러지 말고 건물. 그럼 봐봐요. 그럼 뭐 이거 한번 읽어봐요. 건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축물. 어떻게 딱 읽어보니까 건물하고 건축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건축물하고 건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봐봐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은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야.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싹 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그런데 건축물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야. 요건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원칙상,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건축물 등기부가 아니라 뭐요? 건물 등기부거든. 어디가 범위가 넓어요? 건축물이 넓다는 거, 범위 자체는. 그러면 내일 공법 교수님이 오거든. 갑상이한테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안 배웠으면 배웠다고 그러세요. 보잖아요. 내일 분명히 또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맨날 이제 뭐, 어제 내일 올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 갑상아, 너 배상 보상 안 가르쳤니? 가르쳤어. 본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이법행위에 적법행위. 적법. 그럼 손실보상법이지. 손실배상법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제가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그러면 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가장 좋은 방법은 돈 주고 사, 매매해. 그럼 아버지가 금수저예요. 그럼 돌아가셔서 뭐예요? 상속. 그러면 요때는 뭐예요? 요때는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이거는 민법 몇 조다? 186조. 요거는 187조. 그러면 요걸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항상 기억해 둘 거는 자, 법률행위 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있다라는 거야. 법률 규정, 법률행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겠네. 두 가지.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특약을 했다. 그러면 법률 행위에 한 취득과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있겠죠. 법률. 여기에 그래서 뭐예요? 법정 저당권이 탄생하는 거야. 그럼 저당권도 두 개가 있네요.
법률 행위에 의한 체력과 법률 규정에 의한 체력.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저당권? 법정 지상권. 366조 법정 저당권. 저당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돼야 안 돼. 되죠? 그 자체로 성립되거든. 그럼 임차인은 약자야, 강자야? 약자. 그러면 임차인한테 힘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등기해주면 돼, 등기. 그러면 주인이 등기해주겠냐? 빌어먹을 안 해준다라는 거야. 뭐야? 안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에게 힘을 실어줄 거는 존속기간을 정확하게 확보해주고, 보증금 확보해주고, 그렇죠? 이사 가려면 뭐야?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걸 확보해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탄생할 거고, 제가 이제 뭐 하도 안 되면 뭐야?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뭐야? 임차인을 확보해주는 수 있죠. 그래서 뭐야? 그러면 등기까지 해주면 어떤까지 힘이 서졌냐? 그러니까 뭐야? 물권화가 돼버려. 그래서 채권이 등기화됨으로써 물권화,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을 겨줘요. 이때 등기는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러면 사회가 점차 발전할수록 임차인이 약자의 강자야. 약자죠. 그러면 임차권에 읽어봐요. 물권화 경향으로 가는 거야. 물권화.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물권합니다. 자, 읽어봐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안 된 거야. 이거는 상대권, 이거는 절대권이 돼. 절대.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됐네. 작용의 배경. 그래서 작용의 변경. 힘을 실어줘. 이때 그래서 대항력은 뭐야?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 말을 써주게 되는 거야. 대항력. 그러니까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물건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 다음 단계는 이게 기초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봐봐요. 이제 자, 기초체력이 안 되면 이제 봐봐요. 이제 자,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OX.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기초결격. 뭐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서?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요? 아니잖아.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효력 발생 요건제가 아니라 제3자의 효력. 그러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그 다음 데는 국어실력인 거야. 국어실력. 대항력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야. 대항력. 아까 대항력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제3자의 계기는 힘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글씨 하나의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언제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래서 186조라고 안 그랬잖아. 대항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 X.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해. 근데 임차권을 등기하면 계기는 힘이 생겨. 그걸 무슨力이라고?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임차권을 그러면 요걸 맡겨건지려면 뭐가 발생해야 돼?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무슨力이야? 대항력이라.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기능.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정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죠. 등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다시 돌아왔어요. 임차권 등기 기능은 몇 개? 3개. 역할은 3개. 첫 번째, 법률에 의한 등기의 역할, 즉 성립 요건주의 187조.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처분 요건주의 등기.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물권.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 그래서 등기의 역할은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죠. 자, 가로 2번에 법률행위 줄쳐놔요.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그러면 186조가 되겠네. 153페이지하고 있어요. 가로 2번에. 그럼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성립 요건주의요. 183 가로 3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예요? 187조로 단 처분하려 마라. 등기하라. 처분 요건주의 등기네요. 자, 가로 4번에 한매권 임차권. 대표적으로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요건주의 등기? 대항요건주의 등기. 여기에서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정리정돈을 하면 186조와 187조의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187조의 유일한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 유일한 배신자가 하나가 있어. 배신자가 누구냐? 점유 취득시효야.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예외 조항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문제 정리정돈이 됐어요. 그 문제 다시 여기까지 정돈이 돼야 돼. 저 읽어봐요. 또 까먹었다. 처음 그만 법률행위야 물권 변동. 단 등기를 그만 186조는 등기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성립 요건지. 두 번째 법률 규정 몇 조?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세 번째 대항 요건지 등기. 그럼 여기에 대한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다.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끌고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써먹고 못 써먹은 것은 기초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가볼까요? 자, 이제 몇 개 써먹어 봅시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이거죠. 자,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6조 7조. 6조. 186조죠. 근데 이행판결을 근거를 전 단계를 한번 볼까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판결을 받아. 그러면 이행판결은 몇 조다? 186조. 자, 확인판결은 186조일까요? 7조일까요? 자, 그럼 봐봐요. 확인 판결이 뭐냐?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확인을 해줘. 그러니까 확인 판결은 186조가 되는 거네.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형성 판결은 법원에서 권리를 형성해 주거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국어 실력을 이제 발휘해서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형성 판결의 물권 변동 시점은 법원의 선고시다. 어때? X야. 방망이 3번 두드려. 땅땅땅. 확정 판결시가 뭐가 돼요? 물권 변동 시점이 되네. 자, 그러면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은 언제쯤 물권 변동이 발생하냐? 판사가 땅땅땅 뚫리면 판결 확정시가 바로 뭐예요? 물권 변동 시점이 돼.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형성 판결은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하나밖에 없어.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 시험범위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26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1차 시험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형성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그러면 요 공격은 이제 머릿속에 딱 왁구를 짜놔야 돼요. 짜놔야 돼. 그러면 등기의 기능 역할은 몇 개냐? 3개. 다시요. 186조, 187조, 대항요건지 등기 딱 기억해야 돼. 187조는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 유일한 무슨 조? 애장.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하나씩 확인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3페이지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아무것도 안 써놨죠? 제 말 하는 사람은 뭐예요? 끝. 이렇게 되네. 오늘 수업 끝.